가끔 역사에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대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순간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 윌리엄 캐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개인이, 그것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거대한 움직임의 불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인생 전체를, 아니 전 세계적인 운동의 모토가 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근데 여기서 잠깐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기대가 먼저고 시도가 그 다음이에요. 보통은 반대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서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한번 해봐. 시도해보고 나서 결과를 기대해야지.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캐리는 정반대였어요. 기대가 먼저, 시도는 그 다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순서의 차이에 그의 모든 비전, 그 혁신적인 생각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가 바로 이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려면 과학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들어보셨죠? 소금을 물에 막 녹이다 보면 더 이상 안 녹는 지점이 오잖아요. 근데 특별한 조건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녹일 수 있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맑은 물인데 사실은 에너지가 폭발 직전인 상태인 거죠. 18세기 후반의 세상이 딱 그랬어요.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에너지는 가득 차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작은 결정체 하나, 그 촉매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캐리를 흔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뭐랄까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흐르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애썼던 일이라든지 폼벨츠라는 귀족이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고 외쳤다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캐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던 모라비안 교회의 활동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과포화용액에 떨어진 결정적인 한 방울, 그 촉매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냥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고요. 학교 선생님도 잠깐 했었고,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는데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사회의 완전 중심 인물이 아니라 진짜 저기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망치질하면서 신발을 고치는 그 시간에 혼자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독학했어요. 그리고 손수 맞는 세계 지도에 새로운 발견들을 표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온 세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792년에 이 변두리의 구두수성공이 일을 냅니다.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엄청 길어요.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방법을 써야 할 의무에 대한 탐구,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 얇은 책이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첫째, 신학적으로 이게 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딱 정리해주고요. 둘째, 역사적으로 과거엔 어땠는지 쫙 훑어줍니다. 셋째, 당시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랑 종교 데이터를 싹 모아서 보여줘요. 보세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실질적인 계획, 즉 선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냥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까지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책이 나왔으니 모두가 와,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쳤을까요? 천만에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특히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동인도 회사 입장에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실제로 영국 의회에서 동인도 회사 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선교사를 보낸다고요? 그건 달 보고 짓는 미치광이가 생각해낼 법한 가장 정신 나갔고 돈 아깝고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와, 말이 정말 험하죠? 당시 기득권층이 캐리의 생각을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하게 봤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와 뜻을 같이 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현대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조직을 세우는데 첫 자본금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수백만 달러?
아니요. 놀라지 마세요. 딱 13파운드 2실링 6펜스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글쎄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 기억나시죠? 과포화 용액. 바로 캐리의 이 작은 행동, 그리고 그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은 이 푼돈이 폭발 직전에 그 용액에 떨어진 단 하나의 작은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정체가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맞아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폭발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792년에 캐리의 작은 단체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그 후로 몇 년 사이에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와, 영국이랑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단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요. 캐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힘은 변두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영국 교회의 권력 지도 같은 건데요. 맨 중심에는 당연히 막강한 힘을 가진 영국 국교회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 주변으로 감리교, 청교도, 침례교가 있고요. 그럼 윌리엄 캐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맨 바깥, 가장자리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건요, 보통 저렇게 안전하고 거대한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자리, 변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그냥 윌리엄 캐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흑인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포기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려 1600km를 걸어서 당시 지도자를 찾아가서 제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1600km를 걸어서 돌아와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역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변두리의 영웅들, 노네임 히어로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 그럼 윌리엄 캐리나 방금 말씀드린 그 설교자 같은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에는 공통적인 패턴, 일종의 공식 같은 게 보이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학적인 발견이든 영적인 체험이든 말이죠. 두 번째,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세 번째, 이 엄청난 비전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을 쓰든 단체를 만들든 길을 걷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이 4단계, 이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캐리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아, 그냥 선교사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에요. 이분의 비전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성경을 24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한 건 기본이고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학을 세워서 교육의 기회를 넓혔어요. 그리고 당시 인도에 있던 사티라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불에 타 죽게 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캠페인을 벌여서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식물 연구까지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비전은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 머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더 낫게 만드는 아주 총체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자,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이 권력의 중심이 아닌 예상치 못한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오늘날의 변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에서 어떤 이름 없는 영웅들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